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장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 지역이나 이제 물건 중에서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임장 데이트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장을 하다 보면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잘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렇게 나도 좀 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저희가 두 군데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가장 핫플레이스죠. 강남구 논현동과 서초구 서초동에서 가치 높은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다가 세미나에 관련해서 내가 임장을 직접 뛰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두 가지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핵심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의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최고의 전문가, 부동산계 올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도 이제 간단하게나마 어떤 이슈가 앞으로 바뀌나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조금 제가 네, 처음부터 네, 오늘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어떻게 되었나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씩 진행되는 규제 완화 시장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 이제 서울 쪽은 아니고요. 지방 조정 대상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부분은 이제 유지하고 사실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그만큼 또 인기 있는 지역인데 그곳은 아니고 지방은 이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이제 아무래도 많죠. 예, 그리고 해제된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반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기 지역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변수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도권 규제도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해제 지역들 조금 이제 많이 조금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세종이라든가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 이런 데는 경기 지역 이런 데 좀 해제된 지역 그런 지역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렇게 해제된 지역 이제 이렇게 조정 해제된 지역이 바뀌는 게 어떤 게 있나 이제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전입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의무가 없고요. 또 청약 조건 변화,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그랬는데 이제 세대 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해제가 되고요. 그전에는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되고 이랬는데 등기 이전에 전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게다가 이제 2주택 취득 시 중과가 배제가 됐다. 8%죠. 원래 이제 2주택부터는 취등록세가 8%인데 지금 전부 해제가 된 게 아니고 요 조정 해제된 지역만 1%에서 3%로 원래대로 다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아주 길어졌죠. 그래서 1가구 2주택 그 기간이 좀 넉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부동산세 세율이 또 인하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높은데 저 해제된 지역은 이제 세율이 인하가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죠. 의무잖아요. 근데 이 의무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해졌죠. 이렇게 부동산 거래하는데 많이 좀 단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우리가 이제 조금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조금 공제를 해줬죠. 최대 30% 해줬는데 앞으로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이렇게 공제세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그만큼 세를 덜 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향후 다른 지역도 지금 워낙 이제 부동산이 얼음장 같이 완전히 거래 절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또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은 인터넷 발달 잘 돼 있고 또 뭐 기존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짧게나마 5분 동안 설명을 도움 주셨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두 지역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정부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좋고요. 모든 개인적인 고민들 다 좋습니다. 1대1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화 예약이 필수고 또 많은 분들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되고요. 김채영 이사님께서 직접 도움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채영 이사가 소개하는 물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물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핫한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 역세권이고요. 투룸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 중에서도 중심, 투룸의 다세대 주택인데 굉장히 가격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말하는 주택 임대 사업. 임대사업자 6억 이하는 좀 혜택을 받죠. 취등록세 85% 감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다주택자라도 투자를 하시기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룸인데 한 15, 사용 평수는 좀 넓습니다. 15평에서 16평 1인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다 잘 갖춰져 있고요. 우선 이제 위치가 논현동 하면은 우리가 신논현에서 여기 신논현 번화가죠. 이 강남 업무지역 번화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언주역 9호선입니다. 신논현역도 9호선이고 우리가 골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9호선 언주역의 아주 초초 역세권입니다.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우선 이쪽 지역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우리가 앞으로 반사 이익을 본다 그러죠. 여기가 워낙 지금 고가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실거주 아니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접해 있는 논현동이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소액으로 또 보통 이제 요즘 강남이 한 1억 정도 돼야 투자를 하는데 오늘 준비한 건 약 7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우선 중요한 게 언주역이 어디냐. 신논현역과 선정릉역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임차인이나 뭐 그런 거주자 구하기가 세입자 구하기가 좀 쉬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워낙 일자리가 몰려 있는 지역. 서울에서 약 이 강남구 쪽으로 강남 3구 쪽으로 약 일자리가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일자리도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뭐 사옥들이 많이 있죠. 강남 쪽으로.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주택난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매머드급으로 크게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 큰 이쪽으로 일자리가 약 뭐 100만 이상 창출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강남 쪽의 주택은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지금 대형 일자리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롯데칠성 음료부지 개발, 롯데 이제 사옥이 또 건설될 예정이고요.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개발, 굉장히 개발이 굵직굵직한 개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나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가장 주목하는 곳이 지금 삼성동이죠. 예, 삼성동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대사옥이 이쪽에 거의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쪽이 바로 옆에 또 영동대로 지하 개발이라든가 또 코엑스까지 다 연계돼서 되어 있습니다.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 개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또 바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요 잠실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나중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일자리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삼성동은 앞으로 이제 뭐 세계 도시화 세계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홍콩과 버금가게 그만큼 많은 해외에서도 많이 뭐 국제 업무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우선 이제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한 동으로 지어질지 두 동으로 70층짜리 두 동으로 될지 50층짜리 세 동으로 될지 아직 결정을 뭐 못한 상태인데 지금 아직 뭐 이렇게 그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동으로 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두 동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하여튼 동수를 떠나서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우리가 꽤 거리가 있거든요. 요건 9호선이죠. 요건 2호선, 9호선 골드라인만 딱 연결돼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지하 6층까지 지하로 GTX A 노선과 신호선, GTX 더블 역세권입니다. 게다가 위례신사선 들어오죠. KTX 북부 연장선 여기서 또 동탄까지도 삼성에서 동탄까지도 또 연결이 됩니다. 빠르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통합 역사가 들어오고 또 버스 환승센터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죠. 교통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게다가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뭐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 이용객이 약 뭐 70만 정도 이상 뭐 100만까지도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죠. 지하 6층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말하는 생활 인프라나 문화, 뭐 교통 모든 게 다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동이 중심지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남부터미널 또 우리가 새로운 재건축 남부터미널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재건축 소식도 있고 또 양재동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게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게다가 AI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발맞춰서 2023년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같이 연구 개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이죠. AI 산업. 그래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또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서 역세권 개발. 수서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뭐 통합적으로 역사뿐 아니라 뭐 주거, 문화, 뭐 생활 인프라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교통도 조금 번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교통 이동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가림막이 있죠. 높다랗게. 뭐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높다란데 그게 철거가 되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고속도로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 A 노선, C 노선이 삼성동 더블 역세권으로 들어오죠. A 노선 수서에 들어오고 C 노선 양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남 쪽으로 세 군데가 들어오고, 모든 기준은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게 기준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막 2시간 가까이 걸리던 거리를 20-30분 내에 이렇게 강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가 됐죠. 그렇지만 가장 수혜 지역은 강남입니다. 강남은 뭐 접근성 바로니까. 그래서 강남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교통도 강남은 거의 거미줄 교통망으로 잘 갖춰져 있죠. 예, 그런데 위례신사선 들어오고 위례과천선 들어오고 또 KTX 북부 연장선도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진다. 다 좋아요. 다 편리해지고 다 좋아지는데 딱 한 가지, 주택 가격만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다 하는데, 강남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질 만한 거, 내가 좋으면 남도 좋잖아요. 막상 좋은 것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지금 조금 6억 이하라서 다주택자들, 주택 임대사업자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억 7천까지 있고, 우리가 이제 전세가 이쪽은 좀 많지가 않아요. 귀하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다른 곳은 1억 정도 되는데 이건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면 15평에서 실사용이 16평. 다른 곳보다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과연 투자할 만한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도 있죠. 요새 월세보다도 반전세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내 자금을 좀 투자를 하시려면 반전세로 하면 이제 이 월세가 160에서 180인데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대출은 별로 큰 이득을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활용하시기를 원하시면 40%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억 300에서 약 3억 1천만 원이면 이렇게 똘똘하고 야무진 투자처 직접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주셨고요. 반전세로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방송 보시다가 이 지역이나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매력으로 좀 오피스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투자 가치부터 먼저 분석 도움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피스텔 하면 또 주택수로 또 안 들어가고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조금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강남 쪽에는 아파트가 워낙 비싸니까 또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또 1인들, 2인들. 요새는 아파트보다도 오피스텔이 더 편리하죠. 생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편리한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 서초구에는 이렇게 법조타운이 크게 있고요. 교육대학, 서울종합예술대학, 이 학교들이 명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갑자기 설명하나 그러는데, 이 오피스텔 근무자들이 요런 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대법원, 고등법원, 법조단지가 크게 있죠. 이런 보면은 법원 종사자들이 라든지 학교 종사자들,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이런데 예술 또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직주 근접 일자리 많은 곳을 표시한 것입니다. 삼성, 강남 이쪽에 일자리가 1위로 가장 많고요. 또 시청 이런 쪽으로 중구 쪽이죠. 이쪽이 2위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3위로 영등포, 여의도동 쪽으로 3위로 일자리가 많은데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서초동도 강남의 그 삼성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강남 쪽에 아파트가 새로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고가도 그렇게 고가가 없습니다. 50억이 넘으니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게다가 이제 그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또 여기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나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개발하면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서초구 그쪽도 굉장히 바로 지금은 서초구나 저 강남구나 뭐 서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었으면 최고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이쪽에 개발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 저 주공 아파트죠. 옛날 주공 아파트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84제곱미터가 50억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가로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서초구 쪽은 보면은 방배역이라든지 서초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14구역으로 구역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차피 이쪽에 강남 쪽은 주택이 적기 때문에 강남구나 서초구나 결국은 뭐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나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개발도 이렇게 긴데 간소화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소규모로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보수화부지 개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죠. 서초구에 이쪽에 일자리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최첨단 산업이죠.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예술회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 아트밸리 조성 계획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이제 화물터미널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택배를 하루 이틀 며칠 기다렸죠. 근데 이렇게 화물터미널이 들어오면 바로 2시간 전에만 화물터미널 아니고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2시간 전에만 준비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삼성타운 바로 옆에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 강남 쪽에 서초구나 또 강남구나 일자리는 끊임없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게다가 양재 여기 AI 연구단지라고 그랬죠. 최첨단 산업 나라에서 많이 신경 쓰는 곳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이쪽으로 양재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대학원 뿐 아니라 이쪽에 대학원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더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쪽에 GTX 신호선도 들어오죠. 그만큼 미래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사당복합환승센터 이쪽도 경기권 우리 수도권이죠. 수도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 29층으로 5개 동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이쪽도 뭐 주거, 일자리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교통도 또 변화가 돼야죠. 완행, 급행으로 지하는 이렇게 빠르게 교통이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보면 가림막이 없어지고 쾌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삼성, 수서, 양재 강남구에는 이렇게 3개가 들어옵니다. 모든 접근성이 기준이죠. 근데 가장 수혜지는 접근성 기준점에 있는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다 좋아요. 우리가 다 좋은데 그 강남은 크게 거품도 빠지지 않고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이라 뭐든 선호하는데 요즘 오피스텔이 굉장히 고가죠. 예, 이거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9억 5,800만 원에서 10억 7,700만 원. 사실은 이 돈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10%만 있으면 되죠. 약 뭐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전세를 약 이렇게
나중에 전세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8억 6,200에서 9억 6천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뭐 약 1억 원 정도, 9,600에서 1억 1,7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월세를 활용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전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월세는 약 330에서 350만 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연금처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또 많이 나옵니다. 대출이 약 70%뭐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70%가 나오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오는 거 80%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3,800에서 2억 7,700만 원이면 이렇게 미래 가치 있는 서초동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와서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함이 옳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어서 서초구 서초도 오피스텔까지 설명 도움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두 가지 물건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2부에서 또 더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다가 물건에 관한 궁금증이나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바쁘신 분들까지도 저희가 케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 분석뿐만 아니라 오늘의 또 핵심 지역 분석까지 도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하반기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과연 지금 주택 가격의 그런 하락분들과 아파트의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들을 갖고 있는데 투자는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들이 또 확실하게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데 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세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급상승했었던 이슈로 인해서 급상승했었던 지역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급 물량들이 과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의 하락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중심가와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입지 좋은 지역들은 그 견고함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의 그런 하락세 속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그런 방법들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아파트 지역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도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아파트의 그런 공급 물량들을 증대시킬지 그런 관심들을 보시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내용이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
역세권 시프트 사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지난 6월 30일에 장기 전세 시프트 사업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완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필두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고밀도라 함은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굉장히 높은 빌딩으로 구성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을 일정 부분 5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카이라인의 형성이라든가 또는 사업성이 우수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도 역시 시프트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금액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이런 주택에 대한 공급의 정책으로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유도해서 장기 전세 주택, 역세권 시프트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차 역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역에서의 거리가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으로 분류를 했었었고 2차 역세권은 250에서 500m까지의 그런 거리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1차 역세권의 범위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말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었던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을 하면서 350m까지 1차 역세권으로 포함을 시키겠다. 이 1차 역세권 내에서 도심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준주거 지역으로의 상향들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또한 500%가 아니라 700%까지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층 고밀도의 그런 복합 상권 건물들이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이런 고밀도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이제 앞으로는 시프트 개발이 주거 지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제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정비 해제 지역들도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은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들은 이미 그런 신축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재개발이 되기 위한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갈 수 있는 개발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역세권 시프트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가한 용적률의 50% 정도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용적률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과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도심 복합 사업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리 산정일이 기준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 투자를 하시다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 청산될 수 있는 위험 요소,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는 지금 현재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내가 소유만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곳이 개발됐었을 때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노후불량 건축
건축물 60% 이상이 이제 법적 요건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건축물 30% 이상, 그리고 토지권원 50%를 확보해서 사전 검토를 구청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율을 모집을 하게 된다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간소화되고 간편하게 구성될 수 있는 뭐 접두율이라든가 과소필지 등의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추진될 수 있는 민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보실 때 굉장히 단순화돼서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노후도와 동의율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지역들 역세권 위상에 따른 구역별 이제 역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도심지라든가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들에서 해당되는 역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이 지역이 또는 이 역 주변 지역으로서 1차 그 역세권 라인들의 시프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 조치,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장기적인 방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단 조치를 이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방향성에 같이 함께 상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좀 이뤄보신다면 굉장히 나의 그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최대 수혜지에 대한 내용들의 시크릿을 정보를 대공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신통합기획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투자 노하우를 서울 부동산 투자 트렌드 분석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덕분에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우리 재개발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투자함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이나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세미나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가장 빠르게 전화 주실수록 예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박대근 대표님께서 엄선한 지역, 두 지역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석관동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라인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졌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아직도 노후되어 있고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바로 상월공역에서 도보로 1분 이내.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한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에서의 그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들의 후보지 대상군으로 크게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0제곱이기 때문에요. 약 6평 정도로 구성되면서 추후에 이제 조합 설립이라든가 또는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충분히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물건인 것 같고요. 매매 시세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위한 투자 전략,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는 방법, 서울시에서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민간 재개발로 추진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 또는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석관동입니다. 장위 뉴타운이 바로 길 하나 차이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모습들, 지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과 간선도로 등의 교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현재로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호선 상월공역에서 바로 이곳이 석관동인데요. 실질적으로 한예종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개발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위시장 주변 지역으로는 장위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의 대상지로서
굉장히 노후도가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월곡역이라든가 이 주변 지역으로 내부순환도로를 타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홈플러스 이마트 또는 롯데백화점의 상권들 형성들 그리고 주변에 대학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라든가 한예종 그리고 경희대, 외대, 카이스트까지도 많은 학군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도에서의 그런 수요도의 굉장히 분포도가 높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의 접근성 또는 강변북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석계형 라인에서 이제 광운대역이라든가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또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시설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위 뉴타운 주변 지역으로 동북선과 GTX 신호선 그리고 6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곳 바로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석관동입니다. 장위 뉴타운은 정말 서울시 내에서 가장 최대 규모 약 2만 4천여 가구가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존에 입주가 완료된 지역들을 제외하고 개발이 해제됐었던 지역들도 민간 추진으로서의 공공 재개발 민간 추진으로서의 신속통합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그리고 공공 재개발로서의 후보지로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시프트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구역 지정 고시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투자할 수 있는 다양성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모아타운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정비 사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의율이라든가 또는 이런 구역의 지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었는데 모아타운은 그 해결책으로서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GTX 신호선이 바로 말씀드렸었던 장위 뉴타운 주변 지역으로 광운대 역세권을 관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6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왕십리와 창동 동북선의 경전철 사업들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투룸이고요. 지분율 6평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약 1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약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요즘 금리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월세 금액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제외하신다면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북구 석관동 투룸 저희가 다세대 주택으로 설명 도움 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물건에 관한 궁금증이나 고민, 관심 다 좋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두 번째 물건 소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덕동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중심지로서의 그런 변화가 계속 빠르게 일어났었을 때 강남 4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판단을 하시면요. 바로 강동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도 천호동 주변 지역들의 그런 재개발 사업들도 유망하지만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주거지의 개발 사업들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아직 저밀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 바로 고덕동에 위치한 2-2지구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요 지금 현재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9호선 센터공원역이 역세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호선 센터공원역을 도보 1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역시 전용 면적 29.88제곱미터와 투룸으로 구성된 대지 면적 6평 정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남 4구 내에서는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5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자, 투자 금액이 조금 높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재개발 투자지에서는
투자 금액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주변 지역과 대비해 봤었을 때 진행이 됐었던 곳들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투자 금액의 강남 4구에 내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가치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또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의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 추후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이런 지역들 굉장히 또 높게 10억대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2억대 초반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9호선 연장선 역세권이 되는 곳입니다. 바로 9호선 샘터공원역이고요. 고덕 업무단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비즈밸리라고 해서 새로운 업무타운들이 조성되는 곳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3도심, 강남과 도심지역 그리고 영등포를 모두 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들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재개발의 가능성, 유망한 지역 그리고 개발의 그런 풍부한 호재로 인해서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고덕동 2-2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1지구와 2-1지구 같은 경우가 주변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역세권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덕 2-2지구죠. 그리고 2-2지구에서 길 하나 차이로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 흔히 알고 계시는 이케아라든가 이런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이곳에 입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년 정도 뒤에는 이제 완공이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완공이 됐었을 때의 상업시설의 접근성 또 역세권이 생겼었을 때의 그런 교통의 인프라 확충들만 봐도 2-2지구의 입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약 38,000여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이곳에 일자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 고덕동은요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 브랜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이제 고덕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 이곳은 바로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후발주자로 들어가지만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곳이다. 뭐 신속통합기획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모아타운이라든가 또는 역세권 시프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2-2지구를 굉장히 집중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대중교통편 5호선이라든가 9호선을 따라서 서울 3도심을 모두 관통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변에 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의 이동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권을 이제 아우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죠. 인근에 위치하면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포천간에 이어지는 라인으로 올 하반기 12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합니다. 안성 구간까지 이제 개통이 되는 곳인데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바로 이곳 고덕동에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간선도로들이라든가 고속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서울의 모든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2-2지구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주변에 공원 조성들과 학군들, 초중고가 주변에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세권이라든가 학세권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의 구성들이라든가 업무시설들 그리고 역세권까지 끼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정말 이곳이 아파트가 조성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추진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 가치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2-2지구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인의 35층 높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들은 이제 서울 2040 플랜에 나와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고요. 업무 시설이 증가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덕 비즈밸리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대형 복합 업무 시설들이 입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9호선의 연장선 사업이 말씀드렸다시피 샘터공원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 한 4, 5년 정도 뒤에
완공이 4단계로 구성이 될 것이다. 강남권에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이제 올 하반기에 1차 구간 완성이 되고요. 2차 구간은 세종신도시까지 구성이 되는데 세종신도시까지는 앞으로 7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런 충청권까지의 접근성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 세종간고속도로의 연결선에서 고덕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되겠습니다. 자, 투룸의 가격이 5억 초반대이고요. 지금 투자 금액은 약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